오늘 녀석 해 빠지는데. 예, 반갑습니다. 오늘 부탁받은 게 많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한 대로 저거 설명 다 하면 해 빠집니다. 진짜 해 빠집니다. 그러다가 유리가 좀 오늘 토막 강의 뭐 하면 좋겠나? 과학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하래요. 네? 자, 오늘 지금 오신 게 차량 이동 시간이 꽤 많죠? 네, 거기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지금보다가 더 나빠지지 않으면 이제 올 여름에는 예전에 여름철 되면 하계 집중철을 우리 해외로 갔었죠. 방학 직장인들 휴가철을 맞춰서 그쪽을 해외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많습니다. 그죠? 단체버스로 이동하든 뭐 비행기로 이동하든 이동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리 예행 연습 겸 예열을 좀 해본 겁니다. 근데 오늘 편도 한 30시간만 타셔도 주리가 틀리죠? 네. 걱정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방금 저들 밥 먹으면서도 몇 개 동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팔을 가게 되면 지금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 쪽에서 하위 버전이 또 이제 오미크론 하위 버전이 또 재유행을 해가지고 하루 확진자가 10만을 넘어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지금 국내에도 그 하위 버전 확진자가 지금 10명이 넘어섰죠. 한 20명 나오죠. 한 19명? 그 정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또 조금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특이하게 홍역이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어른들도 지금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그게 지금 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변수가 있어서 지금 뭐 확정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조금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게 세계 쪽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항공권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고 계속 값이 오르고 있어서 저게 지금 변수가 많은데요. 비용 부담이 되실 수 있어서 뭐 개별적으로 가는 거야 뭐 그런데 단체로 가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추천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있죠. 비용 부담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짜 그걸 두고 고민을 하는데 한 군데는 좀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되고 기간도 길어질 것 같아요. 한 군데는 어디냐 하면 그 TV 이런 데서도 가끔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은둔의 왕국. 옛날 고전적 문화의 원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직도 네팔 안에서도 네팔인데 국가는 네팔인데 네팔 안에서도 독립왕국으로 자치권을 부여받는 데가 있어요. 무스탕이라고 들어보셨죠? 은둔의 왕국 무스탕. 한때는 티벳 망명정부의 무장 투쟁의 거점이었죠. 그때는 그 로만탕이라는 무스탕 수도 지역에 티벳 난민들이죠. 티벳 난민들, 무장 봉기를 하는 티벳 난민들이 무장 조직들, 독립운동 광복군이죠. 우리로 치면 그게 한 5, 6만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달라이라마가 워낙 중심 없이 저러고 있으니까요. 사실 티벳으로 봤을 때는 달라이라마가 불행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티벳이라는 나라로 봤을 때는 좀 썩 그래요. 그 워낙 달라이라마가 저렇게 중심 없이 흐리멍텅하게 저렇게 있으니까 흐지부지 되어가지고 거의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그 중에 좀 강성들요. 좀 여기로 치면 지조 선비 같은 그런 승려의 신분이면서도 무장 봉기를 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은 환속해 버렸어요. 달라이식으로 저런 식으로 중생활을 안 하겠다. 내 땅도 없고 내 나라도 다 잃고 난 다음에 뭐 중생활 한다고 저러고 있냐고. 그래서 환속해 버린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로만탕이 지금 현재는 한 1,500명밖에 없대요. 그 원주민 포함해서 1,500명밖에 없대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거기 들어가는 입국허가 통행료 입국허가만 500불입니다. 1인당 500불. 그 자기 땅에 들어오는 통행세 이유 없이 내. 그게 그 지역의 주수입원이네요. 물가가 얼마나 우리하고 차이가 많냐 하면
여기로 치면 그 왜 그 저 옛날 그 냉온수기 엎어서 하는 물통 있었죠. 큰 물통 그 한 통이 우리 돈으로 20원. 그게 거기 현재 물가예요. 그런데 $500를 통행세로 받아요. 내야 될 것 같아. 일단 그 무스탕은 오가는 데가 여기서 비행기로 카트만두로 가서 카트만두에서 점솜까지 포카라까지 비행기를 타고 다시 포카라에서 점솜까지 비행기를 또 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걸어가든 집차로 가든인데 걸어가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집차로 간다고 보고 로만탕까지. 그래도 14박 15일은 잡아야 될 거예요. 오가는데 비행기 타는데 여러분 네팔 비행기 저번에 한번 타보셨죠? 네팔 비행기는 떠야 뜨는 겁니다. 비행기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티켓팅은 했는데 공항에 가면 안 뜬다 그러잖아요. 그럼 언제 뜨냐 물으면 기다려봐라. 한 두세 시간 기다리다 지겨워서 오늘 뜨냐 안 뜨냐 물으면 모른다. 모른다. 그 떠야 뜨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재밌는 이야기 있었죠. 아 솔개 나는 거 보니까 비행기 뜨겠다. 뭐 이래. 그러니까 일단 이동하는데 편도로 한 3일 이동하는데 걸려요. 실제 우리가 그 가서 제대로 이렇게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이동하다가 다 가요. 근데 그게 좋은 면이 있죠. 여러분 고산지대 가보시면 고산증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죠? 바로 들어가면 사고 쳐져요. 예전에도 그 마르디 히말을 갈 때도 그 헬기 착륙장 헬기로 바로 올라가는 데가 있었는데 폐쇄했다라고 이야기 들으셨죠? 예전에 가시신 분들 왜 폐쇄했다 그래요? 헬기 타고 가면 편한데 딱 내리면 고산증 때문에 뇌혈관이 터져버리죠. 공기압이 다르니까 이게 신체가 부푼단 말이에요. 혈관이 부풀어서 터져버리니까 사망사고가 생겨서 힘들어도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걸어오면서 고산증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걸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지역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그거 빼고 나면 일주일을 빼야 되니까. 그럼 실제 다닐 수 있는 건 5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일을 잡고 가는데 5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 이제 되는데 지금 혼자 생각에는 무스탕을 계속 가고 싶은데 무스탕도 코스가 짜집기 하기 나름이에요. 제일 좀 영양가 있고 짧게 갈 수 있는 데가 틸리초 호수 쪽으로 해서 묵티나트로 돌아오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무스탕이 아니에요. 크게 이제 무스탕 권역이라고 하는 건데 무스탕은 아니에요. 조금 무스탕 여불대기를 지나가는 거지. 무스탕 아니에요. 무스탕 오리지널로 들어가면 로만탕을 갔다 와야 되는데 거기를 가려면 그래도 아무리 짧게 잡아도 점섬에 내려서 집차로 이동해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좀 보내고 나온다고 보면 한 3일 정도 거기 있다가 나온다고 보면 글쎄요. 그래도 열흘은 잡아야 될 거예요. 한만 안 잡아도. 그 무스탕은 그래 갔다 오긴 너무 돈 아깝거든요. 무스탕은 500 잡으셔야 됩니다. 밀포드 가실 때 한 500씩 부담하셨죠? 밀포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밀포드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고요. 거기는 우리가 가장 가성비 높게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랜드 캐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그 원시의 황량한 사막지대다. 화성에 왔다 생각하면 돼요. 묵티나트 이런 데가. 그런 쪽을 지금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체를 좀 고려를 한다면 소위 빙하, 거기는 여기 한여름에 가도 영하 20도예요. 그리고 거기는 전부 다 텐트 생활을 해야 돼요. 숙소가 없어요. 텐트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속 요리사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소위 몽골 서부 알타이를 가는 거예요. 타왕복드 산맥 들어보셨죠? 거기는 만년설지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빙하라 그러면 남극, 북극 뭐 이렇게 아니면 알프스 고산지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빙하가 그야말로 빙하의 속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만년설지대예요. 아직은 거기는 자연이 살아있어요. 그 이제 서부 알타이 쪽을 가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우리 행자가
여행사 쪽하고 이제 주선하는 쪽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약식으로 일주일 코스로 해놓은 데가 이제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데예요. 카라코름이 있는 그 주변 온천지대, 노천 온천을 할 수 있는 그 지대, 거기를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거기도 뭐 호수가 좋긴 좋아요. 좋은데 저번에 뭐 흑수골 가보셨잖아요. 거기만큼 좋지는 않고 호수가 있긴 있어요. 거기도 이야기 오늘 지금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요. 제가 제시한 거는 무스탕, 그다음에 서부 알타이, 그다음에 이제 네팔이죠. 네팔에 어디냐 하면 치투안 국립공원, 저희 사파리 투어를 가자. 근데 말처럼 그렇게 야생 동물을 잘 볼 수가 없대요. 그렇게 많지 않대요. 어쨌든 뭐 그래도 사파리 투어를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니까 히말라야 저지대는 그래도 밀린 지역이니까요. 치투안 쪽을 해서 궁금하시죠? 오늘 또 우리나라 불교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나라 불교의 가장 뿌리가 저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신대요. 종갓집이에요. 저기가 진전사. 우리 그 경행한데 탑돌이 한 데가 진전사 원터예요. 그거는 추정이 아니라 명확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그 와편, 그 기와 조각에 옛날에는 기와를 굽을 때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거라고 기와 굽는 집에서 이거는 개똥이네 소똥이네 거라고 기와 굽을 때 이름을 다 찍어요. 막세 이런데 그 진전이라고 새겨놓은 그 명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가 진전사터라고 지금 이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죠. 그 아래 민가까지도 아마 진전사터였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보시게 되면 그 옆에 밭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도 또 돌이 있었죠.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그쪽은 발굴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찍는 데 보셨죠? 저 멀리 거기도 발굴 안 했었어요. 탑 주변만 발굴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그리고 지금 그 주지 스님으로 있는 분이 뜨구 스님인데 뜨구 스님 은사 그 스승이 처음 거기 와서 농막처럼 짓고 아니 그래도 조개문 중에 내가 머리를 깎았는데 제일 우더른이 주석했던 자리라는 걸 알고 나서 내가 그렇게 무심히 지낼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복원 작업을 한 거예요. 이제 뜨구 스님이 물려받은 건데 오늘 예부는 뭐 비구니가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객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성이라고 그 술래객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한 법당에 한 시간에 같이 들어가서 뭐 다 예불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한테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네. 뭐 비구가 한 집에 있는 건 아니고 객성인데 배려를 해준 거지. 아마 그 비구니 입장에서는 성지 순례처럼 왔을 거예요. 내막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거기가 오늘 거기고 그다음 이야기가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뭐 전체 그런 여행 연습 삼아서 오늘 좀 장거리 이동했다 보시면 되고요. 이쪽이 됐든 참 저 이야기 룸비니 치투안 룸비니 노갸온 그 더 멀리 왕사성 이런 데까지는 못 들어가고 뭐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정각을 이뤘다는 부다가야 이런 데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거는 이제 인도 깊숙이 들어가야 되니까 북부 인도로 네팔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걸쳐 있는 룸비니하고 노갸온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런 정도까지를 조금 한번 돌아보면 그거는 이제 아마 무난하게 좋아하실 거예요. 저지대 숲지대 평이하니까 고산증 걱정 안 해도 되고 근데 서부 알타이 이런 데만 가더라도 해발 3,400, 3,500 이래 되니까 그리고 영하 20도에 텐트 생활해야 돼요. 밤 되면 춥다고요. 우리 마르디 히말 그 하이 캠프 가봤죠. 해발 3,500 되니까 밤 되니까 춥죠. 방 안에 있는 게 더 춥죠. 밖에 있는 게 차라리 더 따뜻하고 방 안에 있는 게 더 춥잖아요. 집이라고 해놓은 게 벽돌 한 장밖에 없는 바람이 막 쉥쉥쉥 도는 그래도 유리는 잘 자더라고. 유리는 잘 자. 그런 생활을 야외에서 해야 돼요. 텐트에서 해야 돼요. 요리사를 데리고 가야 되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스탕을 가게 되면 무스탕도 코스를 어디로 잡냐인데 무스탕을 제대로 오리지널 FM대로 무스탕을 가면 해발 7,000을 가야 돼요. 해발 4,000도 다들 벌벌 맸죠. 그럼 자둑이 안 떨어지죠. 안 가본 분들은 상상을 못 할 거예요.
지금 사천 안 가본 분들 꽤 있죠. 그래도 네. 해발 4천은 여기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숨을 못 쉽니다. 유리도 뭐 해발 3천 딱 넘어가니까 머리 아파요. 그리고 이제 아스피린 먹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스탕은 딱 일단 해발 7천을 지나갈지 해발 7천 해발 7천 정도 가면 그래도 아 내가 좀 가봤다 이렇게 가오를 잡을 수 있죠. 파타고니아 간 것보다는 해발 7천 무스탕을 가는 게 훨씬 더 가오가 잡히니까. 파타고니아는 헬기 타고 가면 되니까 경비행기 그거 타고 가는 거니까. 예, 비용이 좀 많이 들고 그렇지. 파타고니아 가려면 1,000만 원 준비해야 돼요. 미리 예금해 놓으시고 적금해 놓으시고. 언젠가 이 코로나가 풀리면 전에도 그랬죠. 마야 잉카 거쳐서 파타고니아까지 해서 갈 건데 그거는 이제 비용 부담이 있어서 미리 예고를 해야 돼. 한 3년 동안 적금하게 해야 돼. 이왕 간 김에 남극 대륙 그 뭐 헬기나 경비행기 타고 들어갔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우리 세종 기지까지는 가봐야 될 거 아니야. 남극 펭귄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1,000만 원 들여 갔는데 여기 파타고니아인데 파타고니아는 뭐 별 감흥은 없어요. 일단은 뭐 극지를 간다는 거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지금 무스탕은 7천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고개, 오늘도 고개잖아요. 가장 높은 고개라는 해발 5,100m. 해발 그래도 5천입니다. 5천을 넘어가는 그 고갯길 두 중에 하나예요. 조금 도전적으로 가면 7천. 그냥 무난하게 그래도 무스탕을 내가 와봤다라는 거를 밖에 나가서 부끄럼 없이 이야기하려면 해발 5천 고개는 넘어가야 돼. 밀포도 가보신 분들 그 고개 넘을 때 정신 없었죠? 그 해발 2,700밖에 안 되는데 백두산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헐떡였는데 그죠? 하여튼간에 고도라는 거는 복병이다는 거. 자, 여기는 해발 1,013m. 오늘 우리가 온 데는 해발 1,013m. 5천만에 오니까 이것도 쉽지 않죠? 예. 제주도 우리 매니저 그런데 제주하고 여기하고 느낌이 확 틀려요. 예. 우리는 그래도 1,500만 해도 높다라고 하는데 저쪽에 가면 부름도 안 되니까. 출발지가 마르디 히마를 갈 때 출발지가 얼마였죠 우리? 1,700이었죠. 일단 해외 트랙은 코로나가 특별한 현재적인 상황에서 특별히 더 나빠지지 않으면 과감하게 결행을 할 생각입니다. 각자 미리 관리를 잘 하시고 대비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나 감염 사태가 안 좋아지면 안 갈 겁니다. 그렇게 무리해서는 안 갈 거예요. 지금 또 보게 되면 현지에서 들어오기 이틀 전에 PCR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48시간 전에. 그래서 만약에 확진이 되어버리면 현지에 2주간 격리예요. 근데 현지 격리라는 거는 그냥 구치소에 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텔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은 바가지를 쓴다 생각하셔야 돼요. 네, 부르는 게 그 나라에서 부르는 게 값이야. 거기서 확진이라 그래 버리면 우리 국내에서 안 받아줘요. 국내에도 입국 금지야. 오도 값도 없이 국제 난민이다 생각하면 돼. 근데 거기는 호텔이 아니에요. 여기 생활치료센터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계집이다 생각하면 돼. 네, 철창 안에 개죽 두듯이 밥 주고 끝이에요. 네, 폰도 안 터지고 아무것도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절대 감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들끼리 이제 뭐 비상수단 지혜를 짜고 있죠.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딱 들고 가서 미리 검사해보고 만약에 증상이 이상한 사람이 나오면 차라리 거기서 며칠 더 놀자. 그러니까 자연 치유가 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비행기표 다시 끌어가 오는 게 그게 낫잖아요. 격리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돈으로도 뭐도 남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남는 거야. 걔들한테는 모르게 안 난 거지. 우리끼리만 아는 거지. 신속 항원 키트를 들고 가자. 뭐 그 정도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덜컥 검사 받아가지고 확진 그래버리면 낙오되니까 드랍돼버리니까. 그거는 외교부에서도 커버가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자, 일단 뭐 그게 너무 겁주는 이야기 하지 말고요. 자, 오늘 진전사 갔습니다. 그죠? 네, 굉장히 이거는 뭐 불교 뭐 이런 종교적인 그 성격을 떠나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화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느 한 시절에 택했던 생활 양식, 그게 하나의 경향성이 되고 시대적인 어떤 주요한 생활 패턴이 되는 거죠. 그걸 문화라고 하는 건데, 그게 문화적 요소를 갖고 있는 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증거라고 해야 되나요? 사료로 남아 있는 걸 문화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문화재,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회에서 문화재의 60%는 불교 문화재입니다. 약 60%가 불교 문화재예요. 나머지 약 한 20%가 왕궁, 그 다음에 뭐 전쟁하고 이랬던 전적지가 한 20-30% 되고, 그 이외의 인물사 기타 등등 사적지 형태의 문화재가 약 한 10%. 그러니까 불교 문화재가 엄청난 비중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도 이 진전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사골산지는 강릉에 있고요. 거기는 좀 멀고, 그 도의선사의 제자의 한 몇 대 정도 제자가 될까요? 보조진 우리 고려 중기 때 사람이니까. 지금 저기 도의선사가 통일신라 말기 약 804년에서 830년 요 3-40년 그 시기 사람이니까, 9세기 중엽 사람이니까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한 7대, 그렇죠? 한 7, 8대 후손이 보조진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이제 한국 불교가 돼 있죠. 우리나라 불교가 지금 이제 종파가 너무 찢어져서 참 모양이 그런데 안타까운데, 원래는 우리나라는 불교라는 단일 형태로 내려왔죠. 이게 이제 자유당 정권이 불교 해체 공작을 하면서 하기 좋았죠. 명분이 대처성, 그 다음에 뭐 계율 파괴 이런 이야기 개념을 들이대면서 대처성을 내쫓으면서 태고종 이렇게 찢겨 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종파가 찢기기 시작했어요. 불교가 하나가 아니고 불교가 이제는 종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불교가 없잖아요. 조계종이 있고 천태종이 있고 태고종이 있고 종이 있지 교가 없잖아요. 네. 이 왕조에서 보게 되면 태조 붙고 태종 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정변을 하든 뭐든 간에 이 혈통이 딱 바뀌면 또 조가 붙죠. 그 밑에 새끼들을 종종종 하죠. 조종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종교에서는 교종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교가 없고 종만 있어요. 지금 불교가. 그래도 적통이라고 주장하는 게 조계종이고, 태고종은 좀 이제 명분에 밀리죠. 대처성이라는 명분에 밀려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불교가 지금 교단이 한국 불교라는 게 없어져 버리고 지금 뭐 종단만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 조계종이 제일 뿌리예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오교 구산의 가지산문이 이 도의선사가 개창한 종파예요. 자,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될 거고, 백장회선사의 제자입니다. 달마의 구대의 직계, 법통을 이어받은 백장회의 수제자예요. 이 도의선사가 당나라에 그 당시에 약 한 30여 년, 37년 정도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다 교류를 했다는데, 그 당시에 제일 압권이었다 그래요. 이 도의선사가. 그래서 당나라에서도 더 배울 게 없다. 이제 내 조국으로 돌아와서 자리 잡은 게 지금 여기입니다. 자, 거기고 이 설명매동은 해빠진다니까. 지금 온 이 길요. 차 타고 왔죠. 옛날에 이게 다 걸어다니는 길입니다. 지금 이렇게 차가 다니게 한 거는 일제시대 때 여기 있는 나무 실어 내고 자기네들 목재, 철도 침목이나 기타 목재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이 철광석이 많이 나요. 자철석이라 그래서 자석하고 쇠붙이가 많이 나는데, 그 철광석을 반출하기 위해서 저 도로를 찻길을 뚫은 거죠. 트럭길을, 산판길을 뚫은 거고, 원래 이제 걸어다니게 길이 있었고, 요거는 이제 요새 백두대간 길에 붙여놓은 거고, 옛날에는 저 길로 다녔죠. 찻길로. 네.
예, 여기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걸 보게 되면 그 백두대간에 고개가 몇 개 있죠. 대관령부터 해서 그죠. 대관령, 미시령, 한계령 다 기억나죠. 진부령 이게 전부 다 이 백두대간입니다. 그 중에 이 구룡령, 예, 이 구룡령이 이것도 이제 이름이 바뀐 건데 옛날 이름은 이게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 영동 지방에서 뭐냐 하면 삼국시대 때는 이 길밖에 없었어요. 네. 대관령, 미시령, 진부령 이런 게 없었다고요. 삼국시대 때 이 길밖에 없었고 그 뒤에 하나둘 길이 생겼는데 조선 이럴 때 오면서부터 미시령, 뭐 대관령, 진부령 이렇게 생겼는데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은 이 관동 지방에서 영동 지방에서 과거 보러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길을 걷는 것 같아요. 네. 이 길을 가야 과거가 된다. 라는 믿거나 말거나 이 지역에 그 믿음이 있었대요. 이 관동 지역에서 글깨나 읽고 한양에 과거 보러 갈 때는 어디에 살든 저 고성에 살든 뭐 저 밑에 주문진에 살든 간에 반드시 일로 와가지고 이 길을 걷는 것 같아요. 우리 그 홍천 가마 수타사 있죠? 그 왕실하고 관련 있잖아요. 다 이게 옛날에는 관문이에요. 삼국시대 때 영동 고속도로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 원데이 언제 하냐 그런데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음 원데이 클래스는 저쪽 충주 쪽에 갈 거예요. 조령 옆에 있던 거 있어요. 하늘제, 요새 하늘제라고 하는 그게 신라 시대 때까지 삼국 시대 때의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그게. 네. 이 파리가 네, 그쪽으로 이제 나중에 한번 가볼 건데요. 소정바위가 그쪽에서 김유시한테 독살 당한 데잖아요. 네. 자, 일단 오늘 여기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네, 여기 원래 이 구룡령 옛길은 전체가 약 18km 정도 됩니다. 네, 크게 그냥 20km 편하게 50리 길이라고 하는데 18km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오늘 걷는 길은 맛배기 2.7km, 3km만 걷습니다. 제일 쉬운 길. 네, 처음 잠깐 오르막 그건 어쩔 수 없이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고는 계속 내리막. 네, 이건 이제 맛배기로 걸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걸으시면 됩니다. 쉬운 길이 이쪽 양양 쪽에서 홍천으로 넘어가는 게 쉽고요. 경사가 홍천 쪽에서 올라오면 가팔라요. 숨이 턱턱 찹니다. 네, 저쪽에서 오셔도 되고 이쪽에서 가셔도 되고. 네. 그리고 이 백두대간을 타도 되고 이 백두대간은 금지 구간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여기 드론을 찍으려고 제가 지금 드론 자격증 다 있잖아요. 드론까지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눈독 들이고 있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가 참 좋은 게 대청봉도 보이고 예, 여기 백두대간 주변이 경치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아주 좋은 데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구간 백두대간 걸어도 될 거예요. 약 한 40km? 40km 저기 조침령부터 해서 걸으면 약 한 40km. 네, 백리 네, 군인들 행군거리 40km. 요 구간이 험하지 않고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걸어보십시오. 자, 그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갈 때가 내려가면 여기 이제 한 1.7km? 1.7km 정도 내려가면 이제 학교가 나올 거예요. 여기 분교가 있는데요. 요새는 폐교되고 없을 겁니다. 그 분교에서 차를 받아 타고 원래는 걸어서 저까지 내려가면 미천골이에요. 이름은 미천골 계곡인데 이쪽도 구룡령 계곡입니다. 이 두 계곡이 아직까지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쩌다 오는 사람들은 차 타고 쌩쌩 지나가 버리지 이 계곡의 맛을 모를 거예요. 진짜 이 계곡이 멋집니다. 네, 통제받지 않고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요. 통제받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정말 숨어있는 비경입니다. 계곡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냐 하면 계곡 하나만 해도 한 8km에서 10km 될 거예요. 네, 계곡이 아주 멋집니다. 네, 여기 그 계곡 쪽으로 어쨌든 오늘은 차로 이동할 건데요. 분교에서부터 차로 미천골 입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자유시간을 드릴 거예요. 이제 권장사항은 설리먼지를 가보시라는 거. 네. 설리먼지에 가면 보물이 4점이 있다는 거. 네.
거기 보물은 그냥 이름만 보물이 아니라 진짜 보물 같아요. 예, 괜찮아요. 탑하고 부도탑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보시고 거기가 지금 이제 큰 차가 못 들어갑니다. 큰 차가 못 들어가서 자연휴양림이 들어서 있는데 포장도로라도 차량은 별로 없을 거예요. 간간히 지나다녀도 걸으셔가지고 편도 3km 정도 가셔야 설리먼지가 나옵니다. 한 2km 가면 자연휴양림 입구가 나오고 거기서 티켓팅을 따로 우리 팀에서 따라가서 해줄지 각자가 할지 1,000원이니까 하시고 뭐 달라 그러든지 하시고 거기서 다시 1km를 가시면 설리먼지가 나와요. 네.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더 가셔도 좋고요. 그렇게 하면 나와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하고 가게 될 겁니다. 오늘 코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쨌든 뭐 그렇게 많이 걷는 거는 아닌데 권장 코스까지 하면 10km는 걸어야죠. 그렇죠. 어쨌든 요게 2.7km, 거기서 왕복 6km 그 정도는 걸어줘야 될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잡으시고 자, 오늘 코스 안내는 그 정도입니다. 자, 지금 전체 시간이 4시쯤 돼서 시간이 좁혀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컨디션이 썩 안 좋으신가?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자, 어떻게 우리 토막 강연 해야 돼? 졸았지? 눈이 개슴츠래. 네, 오늘 우리 좀